조금 이상한 말을 해드릴게요. 사실 누구에게나 S&P 500이 좋은 건 아닙니다. 바로 이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그런데요. 만약 여러분이 5년간 84% 오르는 자산이랑 100% 오르는 자산이 있다면 어떤 자산을 골라야 할까요? 두 자산 모두 좋은 수익률이지만 100% 오르는 자산을 사야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100% 오르는 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산이 S&P 500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해서 그냥 기술주 모아놓은 걸로만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 오늘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누구한테 강연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드릴게요. 나스닥 100 지수를 명확하게 알려면 나스닥이라는 증권 거래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나스닥은 1971년 시작된 거래소로 기술, 성장, 혁신, 벤처 기업들이 주로 상장되어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는 나스닥이라는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3,000개 이상의 기업들 중에서 금융주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을 선별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금융주가 제외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재밌는 점이고 나스닥 100 지수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 은행,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나스닥 100 지수에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대신 기술, 소비, 플랫폼, 반도체, AI 중심 기업만 들어옵니다. 대표 종목을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보이죠. 글로벌 시장 지배력이 높고 높은 연구 개발과 투자를 하는 기업이고 매출 성장률 핵심 가치인 대형 기술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의 가치는 지금은 돈을 잘 버는 기업 플러스 앞으로 돈을 더 벌 가능성에 투자하는 지수입니다. S&P 500과는 구조부터 다릅니다. S&P 500은 미국 대표 기업 500개, 금융, 헬스케어, 에너지, 산업재까지 전부 포함해서 미국 전체 경제를 평균적으로 잡는 지수인 반면 나스닥 100은 단 100개의 기업, 금융을 제외하고 기술 성장 섹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P 500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투자한다고 하면 나스닥 100은 미국의 기술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죠. 표로 보면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과 S&P 500은 종목 수부터 100개, 500개로 차이가 나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가 없고 S&P 500엔 금융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의 핵심 섹터는 기술 AI 플랫폼 기업이고 S&P 500은 미국의 전 산업을 골고루 담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의 성격은 성장에 집중하고 S&P 500은 분산과 안정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스닥 100과 S&P 500의 수익률 차이와 변동성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률이 얼마나 다른데요? 연평균 수익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배당은 재투자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 100은 연에 약 18%에서 20% 올랐고 S&P 500은 11%에서 13%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20년을 기준으로 보자면 나스닥 100은 13%에서 15%, S&P 500은 9에서 10% 올랐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따로 지수만 있는 자료를 못 찾아서 이렇게 ETF를 비교를 해드리는데 보시면 빨간색이 나스닥 100이고 파란색이 S&P 500입니다. 방향성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나스닥 100은 오를 때 더 크게 오르고 떨어질 때 더 크게 오릅니다. 이렇게 나스닥 100이 변동성이 큰 이유는 총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섹터 비중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두 지수 모두 큰 기업일수록 비중이 높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쓰고 있지만 담고 있는 산업군이 아예 다릅니다. 나스닥 100은 IT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비중이 지수의 약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즉, 전 세계 기술 혁신이 주가 상승으로 이루어질 때 그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S&P 500은 IT의 비중이 약 30%로 높긴 하지만 에너지, 소재, 산업재 등 전통적인 산업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기술주가 폭등할 때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제한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주 포함 여부입니다. 나스닥 100은 은행, 보험, 투자사 같은 금융주가 0%입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잘 주지만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딥니다. 또한 금리 변화에 민감한 편이죠. 나스닥 100은 이 무거운 금융주를 빼고 그 자리에 고성장 기술주를 더 태웠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S&P 500보다 훨씬 가볍고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R&D 재투자 성향입니다. 이것이 장기 수익률 격차를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나스닥 100 기업들,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은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다시 기술 개발, R&D에 쏟아붓습니다. 당장의 배당보다는 미래의 기업 가치를 키우는 데 집중을 하죠. S&P 500 기업들은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들이 많아 기술 개발보다는 주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돈을 더 씁니다. 결국 나스닥 100 기업들이 기술 혁신이 쌓이게 되면서 S&P 500의 전통 기업들의 수익률을 압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위 종목 집중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M7, 매그니퍼센트 7,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의 영향력이 나스닥 100에서는 훨씬 더 큽니다.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상위 종목 10개의 비중이 전체의 45%에서 50%에 달합니다. S&P 500은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30%에서 35% 수준입니다. 최근 몇 년처럼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장세에서 빅테크를 더 많이 담고 있는 나스닥 100의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표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 100은 기술 성장률을 중점으로 담고 있고 S&P 500보다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지만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지수답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나스닥 100의 전략은 일단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포트폴리오는 성장, 배당, 채권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못 보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한번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그 성장을 구성하는 코어를 S&P 500이냐 나스닥이냐로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나스닥 100이 코어여야 합니다. 자산 형성기에 있는 투자자,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할 현금 흐름이 있는 2030 분들, 또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분들, 하락장에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가 찍혀도 더 살 수 있는 멘탈을 지니신 분들, 반대로 이런 분들은 S&P 500을 베이스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 보존이 중요한 분들, 은퇴가 가깝거나 이미 은퇴하여 큰 변동성보다는 시장 전체에 원만한 성장이 필요하신 분들, 또는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 주식창을 자주 보지 않고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경제 성장에 편안하게 묻어가고 싶으신 분들, 다만 딱 하나를 고르기 힘들다면 비중 조절을 해야겠죠. 저는 2030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 성장형으로 8대2로 나스닥 8, S&P 500 2로 나스닥의 성장성을 가져가되 최소한의 분산을 유지하시면 좋겠고 사실은 밸런스를 맞춰서 5대5로 성장은 나스닥에서 안정성은 S&P 500에서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50대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3대7로 미국 경제의 안정성에 무게를 두되 성장의 끈을 놓지 않는 식으로 비중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핵심이죠. 뭘 사야 되느냐? 나스닥 100 ETF 추천입니다. 국내 상장된 ETF를 기준으로 했고 결국에는 나스닥 100 ETF는 우리가 배당이 주 목적이 아니라 성장에 따른 시색 차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ETF에서 선별을 했고 이 ETF들 중에서 저는 지금 에이스 나스닥 100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ETF 대비해서 0.1361%로 수수료가 가장 적습니다. 결국 ETF는 장기 투자가 핵심이기 때문에 매일 빠져나가는 수수료가 낮아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나스닥 100 ETF도 우리 포트폴리오의 한 축입니다. 우리는 결국 포트폴리오, 성장, 배당, 채권 이 세 개의 축을 알고 투자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포트폴리오 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 남겨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정리를 해보자면 나스닥 100 지수는 미국 전체에 투자하는 S&P 500과 달리 기술 성장에 집중한 지수이고 따라서 나스닥 100 지수에는 금융주가 단 한 주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나스닥 100 지수의 특징으로는 S&P 500보다 오를 땐 더 오르고 떨어질 땐 더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변동성의 원인으로는 나스닥 100 지수를 구성하는 IT 섹터의 차이, 금융주를 비롯한 전통적인 산업군의 차이, R&D 투자를 비롯되는 기술 성장의 차이와 M7 기업들의 비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고 시간이 많을수록 성장의 축에서 S&P 500보다 나스닥 100을 더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2030이시라면 성장에서 나스닥은 8대2로 가져가시고 40대이시라면 5대5, 50대라면 3대7로 안정성에 무게를 준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